께서 워낙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우선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사진을 좀 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전형적인 갱년기 증후군 환자분의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사진인데요. 예, 보시면 빨간색은 몸이 이제 체온이 좀 높은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체온이 좀 낮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체온이 좀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요. 좀 하복부 쪽으로 조금 더 따뜻해야 하고 머리 쪽으로 조금 더 시원해야 하는데요. 예, 흉부 그리고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여성분, 이 시청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감기울결형, 심신불교형의 변증 유형으로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감기울결형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스트레스, 우울감, 가슴 답답함, 그리고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단미 한약재로 시호, 향부자, 목향 같은 약재를 차로 내려 드시거나 체질에 맞는 한약에 가미하여 드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으시고요. 심신불교형 같은 경우에는 잘 놀라고 두근거리고 불면, 꿈을 많이 꾸고 상열감이 심하게 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치자, 황련, 목다피 같은 약재를 차로 내려 드시면 좋으시고요. 또 체질에 맞는 한약에 가미하여 드시면 증상 개선에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신체통도 있으시고 좀 상열감도 심하신 것으로 보아 심신불교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시청자분께서 좀 젊으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는데요. 예, 많은 변증 유형 중에서 젊으신 분, 특히 시청자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양 상황형이 있고요. 또 습담형이 있습니다. 간양 상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입이 잘 마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천마, 조구 등 백작약 같은 약재를 사용해서 간화를 낮추고 간음을 보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습담형이 있는데요. 이제 머리를 싸맨 것 같은 두통이 생기거나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위의 운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 백출, 복령과 같은 약재를 사용해서 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초성 현운에 좋은 전정 재활 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개를 숙이셨다가 뒤로 드셨다가 반복해 주시고요. 고개를 좌로 돌렸다가 우로 돌렸다가 좌로 돌렸다가 우로 돌렸다가를 반복해 주시고요. 또 왼쪽 귀를 왼쪽 어깨에 붙이는 겁니다. 턱을 들면서요. 다시 이번 반대편으로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에 붙여주시고요. 다음번은 이제 눈과 목으로 같이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우선 목을 고정하고 볼펜을 들고 얼굴은 고정한 이후에 볼펜을 주시하면서 볼펜을 좌우로 흔드는 운동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볼펜은 고정하고 고개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흔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상하 좌우로 흔드는 운동을 하시면 이제 하루에 한 2회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반복하시면은 말초성 현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냉증이라는 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특별하게 심하게 냉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흔하게 빈발하는 곳으로는 손발, 그리고 하복부가 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의, 그리고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서 빈발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 혈액순환 장애, 갱년기 장애가 흔하고요. 빈혈이라던가 호르몬 이상 등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분 손발을 보시면요. 아주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족냉증이 심하신 환자분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이 체간 중심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실제로 없어서 손발이 차가운 것이 아니고요. 열은 많으신데 손발까지 순환이 되지 못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수족냉증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몸에 열이 전체적으로 없어서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있고요. 몸에 열은 많은데 이제 막혀서 순환하지 못하여서 수족냉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민간요법으로 따뜻한 약재들을 사용해서 수족냉증을 치료하라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만일 몸에 열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라면 따뜻한 약재를 복용하신 이후에 손이 떨린다던가 열이 많이 심해진다던가 심하면 실신까지 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를 좀 하셔야 되고요. 몸에 열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따뜻한 약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자, 건강, 오수유, 육개 등을 차로 드시거나 혹은 체질에 맞는 한약에 가미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또 아까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사진과 같이 몸에 열은 많으나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라면 순환시키고 열을 식히는 약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호, 향부자, 지실, 백제갈 같은 약재를 사용해서 체질에 맞는 한약에 가미하여 드시면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